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보안을 30분 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AI 보안은 한 번에 다 못 배워요. 12주짜리 기본교육, 20주짜리 심화교육으로 다뤄도 부족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추려낼 수는 있어요. 오늘은 그 핵심을 골랐습니다. 네 가지로요. 위협의 풍경, 공식 인증, 클로드의 보안 모델, 우리 조직이 짊어져야 할 책임. 미리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 강의는 이론 중심이에요. 실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이나 보고, 절차 같은 행정적인 내용도 빠져 있어요. 보안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선 무엇이 위험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거든요. 그것부터 잡고 가는 강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갈게요. AI 보안이 왜 굳이 별도 주제예요?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은 이미 있잖아요. 왜 또 AI 보안인가? 화면 왼쪽이 그 답이에요. 네 가지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입력이 곧 코드처럼 동작합니다. 전통적인 시스템은 데이터를 받아서 정해진 코드로 처리하죠. AI는 다릅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 자체가 명령이 돼요. 그래서 입력 자체가 공격 표면이 됩니다. 둘째, 데이터와 명령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채널로 들어와요. 이건 데이터고 이건 명령이다를 LLM은 구조적으로 구분 못합니다. 이게 모든 AI 보안 문제의 뿌리예요. 셋째, 확률적 출력. 같은 입력에도 다른 답이 나옵니다. 전통적 보안 테스트의 같은 입력, 같은 출력 과정이 무너집니다. 넷째, 자율행동. 에이전트가 직접 실행하잖아요. 시즌1에서 봤던 멀티 에이전트 같은 거요.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시스템 전체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볼 네 가지 질문이 화면 오른쪽에 있어요. 첫 번째, AI 위협의 전체 풍경. 오와스프 LLM 탑 10이라는 업계 표준 분류를 같이 볼 거예요. 두 번째, 알아야 할 공식 인증. ISO 4201과 ISO 27001, SOC 2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엔스로픽과 클로드의 보안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 번째, 그래서 우리 조직이 책임지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책임 분담 모델이요.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 콜아웃 한번 보고 가세요. 이 강의가 다루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실습이나 코딩은 안 합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나 문서 작성도 빠져 있어요. 핵심 기술 사항, 공식 표준, 클로드 실제 보안 문서, 이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자, 분류부터 잡고 갈게요. AI 보안의 모든 위협은 결국 세 가지 축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영향을 줍니다. 이 분류가 오늘 모든 후속 논의의 출발점이에요. 화면을 보세요. 셋박스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축이에요. 무엇이 들어가나의 영역입니다. 개인정보 영업비밀, 학습 데이터의 오염, 전송과 저장 시 보호. 이건 우리에게 익숙한 영역이죠. 전통적인 정보 보안과 가장 가까워요. 둘째, 모델 축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의 영역이에요. 이게 AI에만 있는 새 영역입니다. 프롬프트 인젝션, 환각이나 편향과 왜곡, 시스템 프롬프트 유출 같은 거요. 데이터가 새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AI의 판단 과정 자체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셋째, 시스템 축이에요. 무엇을 실행하나의 영역입니다. 에이전트의 과도한 권한과 자율성, 공급망 오염, 자원 무한 소비, AI가 실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새로운 위협 카테고리예요. 이 분류가 왜 중요하냐? 위협의 분류가 곧 대응의 분류거든요. 이게 데이터 문제냐, 모델 문제냐, 시스템 문제냐를 먼저 식별해야 어떤 대응이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화면 아래 콜아웃 보세요. 현실에서는 거의 항상 복합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악성 PDF를 하나 보냅니다. 그 안에 인젝션 코드가 숨어 있어요. 이건 모델 축이죠. 그런데 에이전트가 그걸 읽고 DB에 접근합니다. 여기는 시스템 축, 그리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데이터 축까지 도달한 거예요. 한 사고가 세 축을 모두 거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분류는 시작일 뿐이고 실제 대응은 입체적이어야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협의 풍경을 보겠습니다. 오와스프 LLM 탑 10이에요. 오와스프라고 하면 보안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매년 보안 위협 순위를 발표하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죠. 2023년부터 LLM 전용 탑 10을 따로 발표하고 있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건 2025년 최신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전 세계 AI 보안 논의의 공용 어휘거든요. LLM 01이라고 하면 누구나 프롬프트 인젝션을 떠올리고요.
LLM 공유이라고 하면 과도한 권한. 이 명칭들은 그 자체로 보안팀, 컴플라이언스 팀, 외부 감사 자리에서 통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보고 가셔야 합니다. 화면 왼쪽이 1번부터 5번이에요. 같이 짚어볼게요. LLM01 프롬프트 인젝션 2년 연속 1위입니다. 입력을 명령으로 해석시키는 공격이에요. LLM02 민감 정보 노출. 이게 작년에 6위에서 2위로 급상승했어요. 데이터 누출 사례가 너무 많아져서요. LLM03 공급망 위협. 외부 모델이나 라이브러리의 신뢰성 문제. LLM04 데이터와 모델 오염. 학습 단계 자체를 오염시키는 공격. LLM, LL0 공구릉 없이 그대로 코드나 SQL에 넣는 경우입니다. 화면 오른쪽이 6번부터 10번이에요. LLM06 과도한 에이전트 권한. 시즌1에서 다룬 멀티 에이전트와 직결돼요. LLM07 시스템 프롬프트 유출. 이건 2025년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에요. 시스템 프롬프트에 적힌 비밀이 새는 거죠. LLM08 벡터와 인베딩 취약점. 역시 2025년 신규예요. 레그 시스템이 늘면서 추가됐어요. LLM09 잘못된 정보 즉 환각이에요. 작년 항목 이름이 바뀌어서 확장됐어요. LLM10 무제한 소비. 비용과 자원 측면의 위협. 화면 아래 콜아웃 보세요. 2025년에 세변화 에이전트 시대를 반영했다는 거예요. 신규 두 가지가 다 에이전트와 레그가 늘면서 생긴 영역이고요. LLM02 정보 노출이 6위에서 2위로 급상승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AI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만지면서 위협 풍경 자체가 바뀐 거죠. 자, 탑8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4개만 깊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 4개의 변형이에요. 첫 번째, 프롬프트 인젝션 LLM01입니다. 핵심은 공격자가 사용자 입력에 명령을 숨겨 모델이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위험한 건 간접 인젝션이에요. 직접 채팅창에 욕하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나 PDF, 심지어 이미지의 픽셀 안에 명령을 숨겨두는 거죠. 모델이 그걸 읽으면서 명령으로 해석합니다. 사용자는 자기가 공격을 당하는지도 몰라요. 대응은 신뢰할 수 없는 콘텐츠를 격리하고 인간 승인을 필수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민감 정보 노출 LLM02입니다.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비밀을 응답에 노출하는 거, PII, 영업비밀, API 키 같은 것들이요.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무심코 입력한 비밀이 로그나 학습에 들어가는 거, 회사 기밀이 우연히 다른 사용자한테 보이는 거죠. 대응은 입력 필터링, 학습 옵트아웃, GDR 사용. GDR은 잠시 후 자세히 다룰게요. 세 번째, 과도한 에이전트 권한 LLM06입니다. 시즌1에서 다룬 멀티 에이전트와 직결되는 위협이에요. 에이전트가 불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이 있으면 한 번의 오류가 시스템 전체로 확산됩니다. 인젝션 공격이 여기서 폭발해요. 단순한 챗봇 오류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전체 유출이 되는 거죠. 대응은 최소 권한 원칙, 휴먼인 더 루프, 도구 화이트리스트, 시즌1에서 다뤘던 원칙들과 같아요. 네 번째, 환각, 즉 잘못된 정보, LLM09입니다. 모델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자신있게 생성하는 거예요. 가짜 인용, 존재하지 않는 함수 호출, 잘못된 의료나 법률 정보, 평판과 법적 리스크로 직결되는 위협이에요. 특히 의료나 법률 영역에서요. 대응은 출력 검증, 출처 표시, 고위험 영역에서는 인간 검토. 자,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 콜아웃이 정말 중요해요. 공통 원리 이 4가지 위협의 뿌리가 사실 같아요. LLM은 이건 데이터고 이건 명령이다를 구조적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같은 채널로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모든 대응의 핵심은 외부 입력의 격리, 그리고 출력의 검증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잘 잡으면 위협의 80%는 막힙니다. 자, 위협 풍경은 봤고요. 이제 공식 인증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SO IEC 4201이에요. 2023년 12월 발표된 세계 최초의 AI 관리 시스템 AIMS 국제 표준입니다. 정말 최초예요. 그 전까지는 AI를 거버넌스하는 공식 표준이 없었거든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ISO 2007-1이 정보 보안을 위해 데이터를 보호한다면 ISO 4201은 AI 자체를 거버넌스합니다. 차이가 분명해요. 화면 왼쪽이 ISO 4201이 요구하는 6가지예요. 첫째, 범위 정의.
AIMS가 다룰 AI 시스템 역할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둘째, AI 정책과 목표, 윤리 원칙과 리스크 수용 범위를 명문화해요. 셋째, 리스크와 영향 평가, 편향이나 설명 가능성, 데이터 품질 같은 AI 특유의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넷째, 생명주기 관리, 개발부터 배포, 운영, 폐기까지요. AI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거든요. 다섯째, 투명성과 추적성, 의사결정의 근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속 개선, 모니터링, 사고 대응, 갱신까지 사이클로 돌아야 해요. 화면 오른쪽에 알아두면 좋은 사실 세 가지예요. 첫째, 자발적 인증입니다. ISO 20101 인증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EU AI 액트나 미국의 행정명령 같은 법규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사실상의 운영체제 역할을 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법규 준수가 훨씬 수월해져요. 둘째, ISO 27001과 다른 점이에요. 2007-1년 데이터가 세지 않게에 초점이고 삿 2001개 EI가 차별이나 환각, 과도한 자유를 일으키지 않게에 초점입니다. 둘 다 필요해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않아요. 셋째, 한국 기업의 의미, AI 기본법 시행 흐름과 정합합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산업, 금융, 의료, 공공에서 채택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ISO 4개 2001 들으셨으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비슷한 이름의 인증들이 많은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그래서 한 표로 정리했어요. 화면의 표를 같이 짚어볼게요. 각각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니까 혼동하면 안 돼요. 첫 줄 ISO 4개 2001 보호 대상은 AI 거버넌스 자체입니다. 유형은 표준이고 AI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돼요. 두 번째 ISO 2007-1 보호 대상은 정보 보안 일반, 데이터 유출이나 접근 통제 보장이 필요할 때 필요한 표준이에요. 세 번째 SOC E-Type 2 서비스 운영 통제를 보호합니다. 이건 표준이 아니라 감사 보고서예요. BEB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이에요. SaaS 공급자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SOC-E입니다. 네 번째 GDPR, EU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규예요. EU 거주자의 데이터를 다루면 무조건 적용됩니다. 다섯째, HIPAA, 미국 의료정보 PHI를 보호하는 법규입니다. 미국의 의료 환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필수예요. 여섯째, EU AI 액트,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법규입니다. EU 시장에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면 적용돼요. 마지막 일곱 번째, AI 기본법 한국,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내 AI 사업자에 대한 기본 의무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갈 게 있어요. 화면 아래 콜아웃이에요. 표준이 법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ISO 인증을 받았다고 GDPR이나 AI 액트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표준은 법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충족하는 운영 프레임워크일 뿐이에요. 보완적 관계이지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인증서 한 장이 법적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엔스로픽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클로드를 만든 회사가 어떤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스로픽은 업계 최고 수준의 인증 묶음을 갖고 있어요. 사용자는 이걸 활용해서 자신의 컴플라이언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세 가지 핵심 인증 카드가 있어요. 첫째, ISO IEC 2701G 20인니2 코어 인증이에요. 정보 보안 관리 체계의 글로벌 표준이죠. 데이터 보호의 기본이에요. 엔스로픽의 인프라와 운영 전반에 적용됩니다. 둘째, EA 특화 인증입니다. AI 관리 체계 인증인데요. 엔스로픽은 이 표준 인증을 보유한 초기 AI 기업 중 하나예요. 세계 최초 AI 표준이고 그걸 발빠르게 받았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AI 거버넌스를 한다가 공식 인증으로 증명된 거예요. 셋째, SOC2 타입 1과 타입 2 감사 보고서입니다. BEB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말씀드렸죠. 타입 2는 더 까다로워요. 일정 기간 동안 통제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까지 검증합니다. 화면 아래에 추가 컴플라이언스 목록이 있어요. HIPAA BAA, 비즈니스 어소시에이트 어그리먼트 체결이 가능합니다. 의료 데이터 처리를 지원해요. GDPR 표준 계약 조항, SCC 기반의 EU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CCPA, UK GDPR, 브라질 LPGD 각 지역별 개인정보법도 지원됩니다. 패드램무는 진행 중이에요.
이건 미국 정부에서 SAAS를 쓸 때 필요한 인증입니다. 2026년 안에 받을 것 같아요. PCI DSS는 인증 안 됐어요. 결제 처리 용도가 아니니까요. 결제 정보를 클로드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 콜아웃 보세요. 트러스트 포털 실제 문서 받는 곳이에요. trustandthropic.com입니다. SOC3 요약 보고서는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SOC2 상세 보고서와 ISO 인증서는 NDA, 즉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면 받을 수 있고요. 벤더 보안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보안팀은 여기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인증서 사본까지 다 제공돼요. 자, 이제 사용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클로드에 입력한 데이터 정확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데이터의 운명은 가입한 플랜과 옵션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정보 학습에 쓰인다도 전혀 안 쓰인다도 둘 다 틀려요. 그래서 본인 플랜이 뭔지 설정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화면 왼쪽이 기본 데이터 보호 모든 플랜 공통이에요. 첫째, 전송 중 암호화 TLS로 보호됩니다.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오갈 때 안전해요. 둘째, 직원 접근 제한. 엔스로픽 직원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대화를 볼 수 없어요. 트러스트 앤드 세이프티 팀만 정책 위반 검토 같은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접근 통제 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 로그. 데이터에 누가 언제 접근했는지, 사용했는지 다 기록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플랜의 공통이에요. 무료든 유료든. 화면 오른쪽이 학습 데이터 사용, 플랜별 차이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프리, 프로, 맥스 플랜. 2025년 9월부터 정책이 바뀌었어요. 옵트인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동의해야 학습에 사용됩니다. 기본값은 사용 안함이에요. 다만 이 정책 변경 자체가 큰 변화였어요. 이전에는 무조건 학습에 안 썼거든요. 팀 엔터프라이즈 플랜, 기본적으로 학습에 사용 안함입니다. 기업용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API, 즉 클로드 API, 기본적으로 사용 안함,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만 사용됩니다. 마지막 GDR 계약, 저장 자체를 안 합니다.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자,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 콜아웃이 중요해요. 사용자가 흔히 오해하는 점이요. 기업 플랜은 안전하다는 모호한 표현 대신 정확히 알아두세요. 학습 사용 안함이라는 게 데이터 보관 안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팀이나 엔터프라이즈 도어 운영 목적으로 일정 기간 데이터를 보관해요. 디버깅이나 오류 대응을 위해서요. 보관 자체를 막으려면 GDR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음 주제예요. 제로 데이터 리텐션이에요. 줄여서 GDR이라고 부릅니다. 정의는 단순해요. 엔스로픽이 사용자 대화 데이터를 디스크에 일체 쓰지 않는 계약 옵션입니다. 의료, 금융, 정부 같은 규제 데이터를 다루는 조직의 표준 선택이에요. 화면 왼쪽이 GDR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에요. 좌우 비교를 같이 보겠습니다. 왼쪽이 일반 처리예요. 요청이 들어오고 응답이 나가고요. 그 데이터가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일정 보관 기간 동안 로그나 디버깅,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요. 그 후 자동 삭제됩니다. 오른쪽이 GDR 적용입니다. 요청과 응답은 같아요. 그런데 메모리에서만 처리됩니다. 디스크에 기록이 안 됩니다. 세션이 끝나면 즉시 소멸해요. 디스크에 남는 흔적이 없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알아둘 점 4가지예요. 첫째, 계약 부속서로 체결합니다.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영업팀을 통해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게 아니면 GDR이 아니에요. 부두 약속은 무효입니다. 둘째, 남용 검사는 진행됩니다. 디스크에 안 쓰면 악용은 어떻게 막아?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인파이프라인으로 처리해요. 검사는 실시간으로 하고 세션이 끝나면 흔적은 안 남습니다. 셋째, 히파 처리. GDR과 인간 검토 그리고 감사 추적을 결합하면 환자 의료 정보 PHI 처리가 가능해요. 미국 의료기관에서 클로드를 쓸 수 있는 핵심 조건이에요. 넷째, 2026년 상반기 예정 BYOK Bring Your Own 키가 추가됩니다. 사용자가 자기 암호화키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데이터 주권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 콜아웃 한번 보고 갑시다. 언제 GDR이 필수인가? PHI, 즉 환자 의료 정보, 금융 거래 데이터, 정부 문서, 기밀 영업 정보, 이런 류의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이라면 GDR이 사실상 필수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계약서에 적힌 게 아니면 GDR이 아니에요. 구두 약속은 무효입니다.
자, 이제 도구 차원의 보안을 잠깐 보겠습니다. 클로드 코드의 보안 설계예요. 클로드 코드는 시작부터 보안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핵심은 읽기 전용 기본값 더하기 명시적 권한 승격 원칙이에요. 이게 오와스프 LLM06 과도한 권한에 대한 엔스로픽의 답이에요. 화면 왼쪽이 4가지 설계 원칙입니다. 첫째, 읽기 전용 기본값. 클로드 코드가 처음 켜질 때 파일 수정도 명령 실행도 모두 허락 없이는 못합니다. 안전한 시작이에요. 둘째, 명시적 승인. 베스 명령은 실행 전에 매번 확인받습니다. 자동으로 위험한 명령이 실행되지 않아요. 셋째, 격리된 실행 환경. 클로드 코드를 웹에서 쓰면 각 세션이 자체 가상 머신에서 돌아갑니다. 네트워크 접근도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세션이 끝나면 환경이 자동 종료됩니다. 넷째, 투명성. 모든 행동이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어떤 파일을 읽었는지, 어떤 명령을 실행했는지 다 보여요. 화면 오른쪽이 사용자 측 안전 도구예요. 클로드 코드 시즌 시리즈를 들으신 분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시즌2에서 배운 플랜 모드예요. Shift 플러스 탭을 2번 누르면 진입하는 그 모드. 실행 전에 계획을 검토할 수 있어요. 시즌3에서 배운 2가지 코덱스 레스큐와 ESC예요. 다른 AI 로 계획을 교차 검증하고 사고가 나면 한 턴 되감기. 그리고 예고 훅스예요. 위험한 명령은 코드로 강제 차단하는 기능이에요. 클로드.md가 약 70% 정도 따르는 규칙이라면 훅스는 100% 작동하는 차단막입니다. 다음 강의 주제로 다룰 거예요. 클로드 코드 시리즈를 안 들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클로드 코드 자체가 보안을 강하게 의식한 설계로 만들어졌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안에서 가장 핵심 개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책임 분담 모델이에요. 클라우드 보안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유 책임 모델, Shared Responsibility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AWS도 그렇고 Azure도 그렇고 그게 AI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은 공급자가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인증은 바닥이지 천장이 아니다. 이게 보안업계에서 자주 하는 표현이에요. 화면 왼쪽이 엔스로픽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모델 안전성, 유해 콘텐츠 생성 방지나 정렬 같은 거요. 클라우드 보안의 기본이에요. 서비스 운영, SOC, 이통제, 가용성, 사고 대응,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규제 준수 기반, ISO 인증, GDPR과 히파를 위한 인프라, 사용자가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명성, 트러스트 포털 정책 공개,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용자가 볼 수 있게. 자, 그런데 화면 오른쪽. 우리 조직이 책임지는 것이 똑같이 많아요. 입력 데이터 통제, 무엇을 프롬프트에 넣을지는 우리 책임이에요. 클로드는 막아주지 않아요. 접근과 계정 관리, SSO, MFA, 90일 로그 보관 같은 거. 누가 클로드를 쓸 수 있는지는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사용 정책, 어떤 작업에 AI를 쓸지 말지, 이건 우리 조직의 규칙이에요. 출력 검증, AI 응답을 어떻게 신뢰할지. 검증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감사와 교육, 직원 교육, 정책 위반 모니터링,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쓰도록. 한 줄로 정리하면 화면 아래 콜아웃이에요. 엔스로픽은 클로드가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책임집니다. 조직은 클로드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책임집니다. 둘 중 한쪽만으로는 보안이 완성되지 않아요. 인증만 본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똑같이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이 책임지는 부분,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 이 강의는 이론 중심이라 구체적 도구나 양식까지는 안 다루지만요. 어디서나 적용되는 원칙 10가지를 정리해봤어요. 구체적 도구나 절차는 조직마다 다르지만 이 원칙들은 어디에도 적용됩니다. 같이 짚어볼게요. 화면 왼쪽이 1번부터 5번이에요. 1번, 최소 권한. 에이전트한테 꼭 필요한 도구만 주고 처음엔 읽기 전용으로 시작하세요. 시즌1에서 배운 원칙이에요. 2번, 인간 검토. 고위험 작업은 자동 승인 금지. 사람이 한번 봐야 해요. 3번, 데이터 분류. 어떤 데이터는 AI의 입력 금지인지 명문화하세요. 직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요. 4번, 신뢰 경계. 외부 컨텐츠를 신뢰 입력으로 취급 금지. 웹페이지, PDF, 이메일 본문. 이건 다 외부 컨텐츠예요. 사용자 입력과 같은 권한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5번, 출력 검증. AI 출력을 코드나 SQL에 그대로 넣지 마세요. LLM05, 부적절한 출력 처리와 직결되는 원칙이에요.
화면 오른쪽이 6번부터 10번입니다. 6번 감사 추적. 누가 언제 무엇을 요청하고 받았는지 로깅합니다. 7번 자격 분리. AI 에이전트도 사용자별 OAuth 컨텍스트로 작동해야 해요. 하나의 굳건한 계정으로 모두에게 서비스하지 마세요. 8번 자원 한도, 비용, 토큰, 실행 시간의 상한선을 설정하세요. LLM10 무제한 소비를 막는 방법이에요. 9번 공급망 검증. MCP나 플러그인의 온오와 코드를 확인하세요. 시즌3에서 코덱스 플러그인 설치할 때 오픈AI로 시작하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했던 그 원칙이에요. 10번 사고 대응. ESC, git 롤백, 키 즉시 폐기 절차를 미리 정해두세요. 사고는 일어납니다. 그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화면 아래 콜아웃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우선순위 다 한 번에 도입하려 하지 마세요. 10개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현실적 출발선은 1번, 2번, 5번, 6번, 4가지예요. 최소 권한, 인간 검토, 출력 검증, 감사, 추적. 이걸 정착시키고 나머지로 확장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30분 강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배운 걸 정리해 볼게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3가지 축, 데이터, 모델, 시스템, 모든 위협 분류의 기초예요. 둘째, OWASP LLM 탑 10, 위협의 공용 어휘예요. 핵심 4개, 인젝션, 정보 누출, 과도 권한, 환각, 만 외워두면 충분합니다. 셋째, ISO, IEC 4로 2001 견일, 세계 최초 AI 관리 표준입니다. ISO 2701과는 보안 관계예요. 넷째, 클로드 보안 인증, ISO 2701, ISO 4로 2001, SOC2 보유, HIPAA와 GDPR 지원, 그리고 GDR 옵션이 있다는 거. 다섯째, 책임 분담. 공급자는 안전하게 작동을 책임지고 조직은 안전하게 사용을 책임집니다. 더 공부하실 분들 위한 1차 자료 내것도 안내 드릴게요. 화면 오른쪽이에요. 첫째, 엔스로픽 트러스트 포털, trustentropik.com, SOC 보고서, ISO 인증서, 정책 문서가 다 있어요. 벤더 평가서 작성하시는 분은 여기 먼저 보세요. 둘째, ISO 공식 4.2조 엘리의 해설, ISO.org 스탠다드 4.2조 엘리인데요. 표준 25, OWASP.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PDF로요. 보안팀이라면 한 번 정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 공식 문서, 코드 클로드.com docs en security에서 도구별 보안 설정을 볼 수 있어요. 시즌 시리즈와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 콜아웃이 정말 중요해요. 기억할 한마디, 보안은 도착점이 아니라 자세, AI는 매년 진화합니다. 위협도 매년 진화하고요.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OWASP는 매년 갱신되고 ISO는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엔스로픽 정책도 종종 바뀝니다.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트러스트 포털과 OWASP를 다시 보세요. 이 정도 주기로만 업데이트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시큐리티 is a process, not a product. 보안은 제품이 아니라 과정이다. 사이버 보안의 대가 브루스 슈나이어가 한 말이에요. 인증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도구 깔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계속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AI 보안도 똑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로드 코드 훅스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